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채 계정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타 유동부채와 관련된 거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부터 먼저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보시면요, 기타 유동부채 관련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유동부채라는 것은 기간이 1년을 넘어서지 않음으로써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의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유동부채라고 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가 있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는요, 우리가 단기 차입금, 단기 1년 이내로 차입, 빌린 거죠. 빌린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로 갚기로 하고 빌린 금액을 발생. 자, 이 증가가 되는 날짜겠죠. 내가 돈을 빌린 날, 그날의 분계를 보시는 겁니다. 자, 이날의 분계를 보시면요. 일단은 내가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현금이라든지 또는 보통예금 등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또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다 증가하는 거래를 단기 차입금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단기 차입금도 내가 어디에서 돈을 빌렸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상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로 거래처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발생이 있었다면 1년 그 기간, 1년 이내에 만기 기간이 다 됐을 때, 상환 기간이 됐을 때 상환하는 분계도 같이 보셔야겠죠? 자, 상환 시기에는요, 빌렸던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차입, 돈을 빌렸다면 원금만 갚진 않겠죠. 이자를 같이 반드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면제받지 않는 이상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요. 사변에는 단기 차입금이 일단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자,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이자 비용이 함께 발생하겠죠. 자, 단기 차입금의 경우에 기간 내, 우리 단기 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올해에 해당하는 것을 올해 다 받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모두 우리 상환한 금액은 현금이나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으로 처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 단기차입금 그리고 1년 이내에 상환한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분계 두 가지를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미지급금입니다. 자, 미지급금은 우리 매입 채무 부분에서도 잠깐 보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사용하는 미지급금은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는 미지급금은 우리가 카드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구매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예요. 자, 우리가 카드 결제, 신용카드로 무언가를 샀다, 법인카드로 무언가를 샀다, 이러한 것들 어디에 사용을 했다라는 것들은 전부 다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실 때 카드로 사용을 하셨다면 자,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러한 형식으로 카드 결제가 들어가 있다면 미지급금을 처리하실 때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카드 번호가 찍혀 있는 카드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무슨 카드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소모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차변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올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소모품 B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매입 채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것을 구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외상값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면 지금 이것은 거기에 플러스 하셔서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미지급금이다 라는 걸 같이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카드로 결제했던 것들을 모두 다 미지급금으로 카드의 이름으로 거래처를 다 연결을 해두었다면 그 카드에 관련된 미지급금의 잔액이 계속 대변에 남아있겠죠? 그럼 그 남아있던 잔액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카드 값을 결제하면서 상게 되게 되겠죠. 자, 그것을 바로 미지급금의 상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카드 대금 결제일이에요. 카드 대금 결제. 자, 미지급금의 발생은 내가 카드 긁은 날. 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쉽겠죠. 내가 카드를 긁은 날, 사용한 날이고요. 그리고 미지급금 상환은요, 내가 카드 값을 갚은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카드값 결제일에 하는 분계이고요. 자, 이때는 우리가 대변에서 계속 증가 처리해놨던 카드에 대한 미지급금을 감소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그 카드 값은 우리 대부분 자동이체 처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이체 처리되어 있는 예금 계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도 발생과 상한 두 가지 분계가 있고요. 그리고 미지급금, 카드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발생과 상한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셨습니다. 자, 다음을 보실게요. 자, 다음은요. 과수금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과수금. 일단은 임시로 받은 금액이에요. 임시로 받은 금액인데 부채입니다. 자, 임시로 받았을 경우에는요. 아직은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시로 부채로 일단은 증가 처리를 해두었다가 그 내용을 확인했을 때 정리하면서 차변에 감소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 가수금이라는 계정을 이용해서 부채를 증가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자, 이 증가 처리되어 있던 가수금이 추후에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때는 가수금을 없애주셔야 합니다. 차변으로 넣어서 가수금을 없애주셔야 해요. 또는 우리가 결산 시까지 가수금의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가수금은 잡이익으로 넣어주셔야 해요. 가수금은요, 반드시 결산 시에는 없어져야 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예수금이에요. 자, 예수금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바로 급여에서 많이 나옵니다. 급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우리가 회사라고 본다면 회사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때는 우리 연봉계약서에 써 있는 그 금액 그대로 주지 않아요. 거기에서 4대 보험 중에서 3대 보험의 직원 부담금만큼을 차감하고 그리고 그 직원이 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만큼을 차감해서 나머지 실수령 금액만 보통이금 계좌에서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차감한 3대 보험의 직원 부담금과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회사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보셨을 때 예수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3대 보험의 직원 부담금과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그 시점에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땐 예수금, 자, 예비로 받아놓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비로 받아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채로 두었다가 그 예비로 받아놓은 금액을 신고 납부할 경우에 지급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금에 대한 발생 부분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종업원의 급여 지급 시에
소득세 등을 차감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는요. 우리 영업부라든지 사무직 직원들이라면은 급여, 판관비의 급여가 발생할 것이고요. 공장의 생산직 직원들이라면 임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하는 거예요. 또는 같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같이 지급을 하면. 자, 이렇게 발생하고요.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이 옵니다. 자, 이때 예수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금에 속하는 것들은 3대 보험. 자, 4대 보험 중에 3대 보험. 그 중에서도 직원의 부담금만 속해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예수금에 속한다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보실게요. 자, 그래서 예수금이 대변에 증가했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차익만큼을 실제로 우리 직원들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직원들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세요. 다음을 보시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금으로 잠시 보관했던 금액을 지금 이젠 소득세 등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래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일이 됐거나 또는 3대 보험, 자, 원래는 4대 보험이죠? 4대 보험의 납부일이 됐을 때 분계 처리 방법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소득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계 처리가 나와 있는데, 자, 이 경우에 3대 보험이든 아니면 소득세든 중요한 부분은 우리 예수금이 대변에 있던 금액 그대로가 차변으로 가면서 감소 처리된다는 점이겠죠. 자, 그래서 예수금이 차변으로 가서 감소 처리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예비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다 세무서에다 납부했어. 또는 관할구청에 납부했어. 이러한 형식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예수금에 대한 발생과 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금은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예수금은 대부분이 급여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이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급여에서 발생했던 세금을 내는 시점인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수금에 대한 거래입니다. 자, 선수금은요, 제품 매출과 관련된 또는 상품 매출과 관련해서 계약금을 먼저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받은 금액이라는 뜻이죠. 자, 이러한 선수금은요,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 많이 발생되는 계정이고요. 자, 이 경우에는 내가 돈을 먼저 받았으니 해당하는 물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대변에 부채 증가로 선수금을 증가시켜 두셨다가 실제로 제품을 매출하게 되었을 때 또는 상품을 매출하게 되었을 때 그 선수금을 정리함으로써 나머지 차액을 매상 매출금이나 또는 그 잔액을 바로 즉시 받았다면 현금, 보통예금 등으로 같이 정리를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금에도 우리가 어디에서 이 계약금 받았는지 반드시 필수로 넣어주셔야겠죠. 거래처를 필수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 유동부채와 관련된 거래들에 대해서 실무 문제를 보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실게요. 1번 문제 보시면 8월 1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6개월 후에 상환 조건으로 3천만 원을 차입하고 차입금은 당점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상환 이자율은 3%이다. 자, 6개월 후에 상환 후 조건, 1년을 넘지 않는 상환 조건을 가지고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에 갚기로 하고 차입했구나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 발생하죠. 단기 차입금이 증가하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그 대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으니 차변에는 보통예금,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실행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해서 8월, 자, 지금 8월 1일이죠? 8월 1일로 조회를 하시고, 차변에는 우리 보통예금이 증가했으니까 보통예금 3천만 원 넣어주시고요.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들어가겠죠. 자, 단기 차입금도 어디서 빌렸는지 알아야 나중에 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 필수로 넣어주시기로 했어요. 우리 어디에서 빌렸죠? 국민은행에서 빌렸죠? 자, 국민은행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8월 5일에 당좌예금 계좌에 2천만 원이 송금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자, 돈은 들어왔는데 원인을 찾지 못할 때 이때 사용하는 계정은 가수금이었습니다. 자, 가수금도 부채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시점에서는 대변에 가수금이 와야 되고요. 차변에는 당좌예금 증가했으니까 당좌예금이 증가하면 되겠죠. 자, 8월 5일에 차변엔 당좌예금이 증가하고요. 당연히 지금 거래처 모르잖아요. 거래처 모르니까 그대로 넣어주시고 대변에는 가수금이라는 계정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보실게요. 3번 보시면 8월 10일에 종업원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제액을 차감한 지급액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종업원 급여 계좌로 이체하였다. 자,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한 거고요. 우리 급여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단 내용 보니까 사무직에 대한 급여와 생산직에 대한 급여를 함께 지급했네요. 그럼 우리 아까 교재에서 보셨던 것처럼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급여와 그리고 또 제조 경비에 들어가는 임금을 함께 넣어주셔야 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8월 10일에 차변에 일단은 급여가 올 거고요. 자, 이때 급여는 800번대로 시작하는 급여예요. 자, 저는 직원급여 쓸게요. 이때 급여는요,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임원급여, 직원급여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로 합쳐서 사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지금 801 급여라고 써 있는데 저는 직원급여로 사용을 할게요. 자, 우리 생산직 사무직에게 지급한 급여. 지금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전부 입력하세요. 그리고 또 차변에 생산직에게 지급한 임금 부분. 임금은 200. 자, 그리고 우리가 대신 지급해 주려고 가지고 있는 예비로 가지고 있는 돈. 예수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예수금은 얼마가 될까요? 예수금은 우리 전체 다 합쳐서 같이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자, 예수금에 대한 금액은 공제액의 합계를 보시면 됩니다. 자, 공제액 합계 보니까 38만 8,600원이네요. 자, 넣어볼게요. 38만 8,6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실제로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예수금이죠. 예수금 금액은요. 소득세와 그리고 3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만 있지만 실제로는 고용보험도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에 대한 분계를 보셨고요. 이 분계는 조금 외워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분계가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급여와 관련된 분계는 외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실게요.
4번 보시면 8월 28일에 우리 상사에 제품 4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자, 계약을 하고요. 계약 대금을 30%를 당좌 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00만 원에 30%면 우리 얼마가 되겠어요? 120만 원이죠? 120만 원만큼을 계약금으로 먼저 받은 겁니다. 자, 우리 판매하기로 계약하고까지는 거래 아니죠.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계약 대금의 30%를 당좌 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면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28일에 사변에 당좌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당좌 예금 120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는요, 우리가 먼저 받은 계약금, 선수금. 그러니까 선수금 넣으실 때 어디서 받았는지 꼭 넣어주셔야 된다고 했죠? 자, 우리 상사 이렇게 기입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실게요. 마지막 5번 8월 30일에 신한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전월 회사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9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자, 단 전월 신용카드 사용 시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우리 카드값 갚는 거죠. 카드값 갚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8월 30일 날 우리가 대변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던 미지급금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미지급금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어디 거라고 했죠? 신한카드 거라고 했어요. 그럼 신한카드를 넣어주시고 금액은 총 90만 원이래요. 그리고 대변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했으니까 보통예금 계좌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항상 우리는 미리 쌓여있는 금액에 대한 거래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시고 그에 대해서 정리하는 분계를 반드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보셨던 실무 문제들을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분계는 우리 거래의 판료수의 패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체크하셔서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바로바로 분계 처리하시는 게 수월해지실 겁니다. 계속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부채의 유동부채 관련된 부분들을 보셨고요. 자, 유동부채에서는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 또는 무언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처가 필수인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래처 넣는 부분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